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누구라도 기소를 당한 후에는 공판검사와 일반인의 법리 충돌 재판이 되겠지요. 법률 전문가와 일반인의 법적 투쟁은 당연히 일반인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국가는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제도를 보완하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 동등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위하여 국선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구라도 저처럼 피고인이 되는 황당한 일을 당하시면 제일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당황해서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여기 이 변호사, 저기 저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당장이라도 깜빵에 갈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서두르지 말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형사사건은 기소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가 있으므로 이미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하여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잘 회상해보면 사건의 경위는 검사보다 또 변호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정에 나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냅다 증거도 없는 결백을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먼저 솔직하고 꼼꼼하게 변호사한테 알려주고 변호사와 같이 대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즉, 자기 변호사부터 속이면서 잘못한 점이나 약점은 입을 꼭 다물고 억울한 점만 부각시켜서 줄줄이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반드시 엇박자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오감의 경험은 결코 우습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베스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대인 고소인 측은 수천억 자금을 움직이는 중견 건설회사 짱이십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건설회사 짱 출신은 일반인이 적수가 되지 못할 정도로 날고 기는 분이 많으시지요. 즉, 저는 강력한 로비력으로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만큼 신중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맞이할 공판에서 흑백 논리 싸움도 중요하지만 로비 싸움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걱정하고 있는 중이죠. 이럴 경우 로비를 로비로 맞서려는 생각은 뱁새인 내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바지가랑이만 찢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십상이지요. 저는 그동안 제 사건을 침착하게 분석하여 로비를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여 배심원제와 비슷한 국민 참여 재판으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저랑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사건이든 간에 내가 죄가 없고 결백하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 못하겠습니까? 자기 담당 판사님이 나의 결백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내가 죽도록 매달려야 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살려주는 것은 결국 변호사도 깨끗한 내 결백도 아니고 오로지 증명력이 강한 증거 자료일 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님은 규정상 선임 안 할 수는 없지요.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기대지도 않고 믿는 것도 반만 믿습니다. 자기 사건은 사건 본인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시고 죄가 없다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변호사만 의지하다 보면 변호사님은 대체적으로 돈의 크기만큼 움직이시고 가끔 이런 일까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한 사건 끝내면서 나도 모르게 구랭이 할 까듯
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태어나서 또 하고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계속 가다가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진 기미가 보이면 이미 변호사님은 떠나고 내 옆에는 빚쟁이만 남아서 들러붙어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변호사도 영업을 해야 먹고 살 것이고 내 엄마도 그렇다고 내 아버지도 아닌 건 맞으니까요. 저는 제 변호사님은 관련 민사사건을 담당하신 분이라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계셔서 형사사건에도 같은 분으로 선임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청각 장애자분은 요즘 하루하루가 긴장되어 밥도 잘 못 먹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자다가도 자주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범죄자를 잡아야 하니 어느 정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으로서 무죄를 확정받았을 시 국가에서 주는 위로금 몇백만 원으로 이미 피고인의 피폐해진 정신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많다고 봅니다. 3명의 피고인 중 또 다른 피고인 단순 노동자 한 분은 자기가 밥도 못 벌어먹게 왜 기소까지 된 것이냐고 물어와서 아마도 의사록 밑에 이름 석자만 보고 청각 장애자를 기소하면서 저랑 같이 공범으로 묶어서 기소한 것 같다고 답을 해 주었죠. 단순 노동자라서 밥벌이 하는데 공판정 쫓아다니다 보면 가족 전부의 생활이 버겁다고 하기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 힘없는 사람들의 아픈 부분이라는 답 외에 사실 저도 그냥 안타까울 뿐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검사의 판단 하나는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5%밖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선입견 속에서 가족 전부는 생활고에 직접 타격을 받는 파장과 고충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비해 기소를 집행하였던 검사는 우리가 무죄로 확정된다 하여도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아니고 모르는 척 처음부터 무죄인 줄 알면서도 기소를 해버리는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의 뿌리가 늘 많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순서는 제 사건 기록 복사가 나오는 대로 사건의 증명에 대한 인부를 먼저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한 개씩 깨 나가야 하겠지요. 공판 진행도 대형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3년이 넘지 않은 초임 검사분들이 공판 검사로 나오셔서 좌충우돌해가면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저 같은 사건은 여성 판사님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상 여성 판사님은 거의 술 한잔 얻어먹고 코가 끼는 환경을 안 만든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도 피고인이 되어보기 5년 전에는 수임 번호를 붙인 분들을 별나라 사람들로 저랑 격이 틀리다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 교도소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그들도 뭔가 억울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철이 좀 늦게 들었나요? 감사합니다. 썰마마 본인이 포함된 사건 진행사항이었습니다. 차기 진행사항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